안녕하세요. 해외 축구를 전문 분석해드리고 있는 해축다나와입니다. 시청료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스포츠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댓글을 통해 무료 멤버방에서 99% 적중률의 픽을 받아보세요. FC 신시내티는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공격과 압박에서 뛰어난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케빈 덴케이와 에반데르의 공격 조합이 팀의 득점력을 이끌고 있으며 두 선수의 득점 감각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최근 3경기에서 7득점을 기록하며 상대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초반 선제골 확률도 높아 경기 운영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후반 교체 카드 활용 능력이 뛰어나 경기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승점을 쌓고 있다. 뉴욕시티 FC는 원정 경기에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며 특히 수비수 티아고 마르틴스의 부상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르틴스의 부재로 수비 라인의 조직력이 흔들리며 공격에서의 효율성도 원정 경기에서 떨어지고 있다. 선제 실점 후 반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원정에서의 승리 패턴은 한 점차 승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견고한 압박과 역습 전개로 성과를 얻고 있지만 신시내티의 홈 강세를 고려할 때 그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신시내티가 홈에서 공격적인 전개와 중원 장악을 통해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에반데르와 덴케이를 활용한 공격 루트는 다양하게 작동하며 뉴욕시티 FC의 수비가 부재로 흔들릴 경우 신시내티의 공격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신시내티는 홈에서 자주 최소 1점차 이상의 우위를 만들어내며 승리하는 경향이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신시내티가 후반까지 우위를 지켜내며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콜럼버스 크루는 이번 경기를 홈에서 치르며 안정적인 전력 구성을 자랑한다. 핵심 공격진인 디에고 로시, 다니엘 가즈닥, 웨삼 아부알리가 모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며 공격의 폭을 넓히고 있다. 로시는 날카로운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으로 최전방에서 득점을 책임지고 있으며 가즈닥은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하며 득점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수비에서는 루디 카마초의 부상으로 공중볼과 수비 조직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 경기에서의 강한 패턴을 고려할 때 여전히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은 주전 자원들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어 긍정적인 상황이다. 토마스 창칼라이, 레오나르도, 캄파나, 카를레스 1이 모두 팀의 공격을 이끌 예정이다. 창칼라이는 폭넓은 활동량과 득점 감각을 갖추고 캄파나는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힐은 날카로운 패스로 공격 전개에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원정 경기에서 공격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비에서 자주 공간을 허용하는 문제는 콜럼버스와의 맞대결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경기는 콜럼버스가 공격적으로 주도하며 뉴잉글랜드는 역습과 개별 선수들의 기량을 통해 반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콜럼버스는 로시와 가즈닥의 연계로 공격에서 강점을 보이며 뉴잉글랜드는 원정 경기에서 드러나는 수비 불안과 공격 기복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콜럼버스 크루의 승리를 예상한다. DC 유나이티드는 이번 경기를 홈에서 맞이하며 최근 안정적인 전력 운용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부상자가 없고 크리스티안 벤테케와 제러드 스트라우드가 공격을 이끌며 중원에서는 가브리엘 피라니가 팀의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다. 그러나 선제 실점 비율이 높다는 점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약점으로 강력한 화력을 가진 인터 마이애미와의 맞대결에서는 이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경기 초반 집중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 마이애미는 리오넬 메시와 루이스 수아레스의 공격 조합을 중심으로 강력한 화력을 자랑한다. 또한 로드리고 대 파울이 중원을 강화하며 팀의 전력도 더욱 강해졌다. 그러나 리그스컵 4강전이 예정되어 있어 체력 관리가 불가피하고 주전 선수들의 피로도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원정에서 강한 압박을 유지하려다 체력 소모가 큰 만큼 후반 집중력 저하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경기는 DC 유나이티드가 수비에서의 실점을 관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인터 마이애미는 공격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지만 체력적인 부담이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공격 완성도가 높은 인터 마이애미가 후반 집중력에서 차이를 만들며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인터 마이애미의 승리를 예상한다. CF 몬트리올은 이번 경기를 홈에서 치르지만 최근 전반적인 흐름이 좋지 않다. 홈 경기 성적이 매우 부진하며 수비의 불안정성이 크게 드러나고 있다. 팀의 주요 득점원인 프린스 오수가 모든 공격을 책임지고 있지만 상대의 집중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다른 공격 자원들이 결정력에서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수비 불안과 공격 의존도가 높아 승리 가능성에 의문이 남는다. 오스틴 FC는 원정에서 기복이 있긴 하지만 꾸준한 득점력을 바탕으로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브랜든 바스케스와 하데르 오브리안, 미르토 우주니가 다양한 공격 루트를 통해 득점을 만들고 있으며 효율적인 경기 운영으로 원정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다만 원정 수비에서 실점이 잦은 점은 불안 요소지만 공격력이 강해 충분히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는 몬트리올이 홈에서 전력의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고 오스틴은
안정적인 공격 전개와 득점력으로 상대의 수비 허점을 노릴 수 있다. 몬트리올이 득점에 성공하더라도 수비에서의 허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역전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오스틴 FC의 승리를 예상한다. 필라델피아 유나이티드는 홈에서 매우 강력한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공격력과 수비력이 모두 뛰어납니다. 14경기에서 9승 4무 1패를 기록하고 특히 홈 경기에서 득점력이 매우 꾸준하며 수비도 안정적입니다. 미카엘 우레, 타이 바리보, 퀸 설리번 등의 공격 삼각편대가 중심이 되어 팀을 이끌고 있으며 이들은 이번 경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만 최근 경기에서 득점력이 약간 떨어진 경향이 있는 만큼 그 점을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카고 파이어는 원정에서도 높은 득점력을 보이며 공격적인 스타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고 퀴페르스와 조나탄 밤바, 브라이언 구티에레즈가 공격을 이끌고 있으며 이들은 필라델피아의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지닌 선수들입니다. 그러나 원정 수비에서 계속해서 실점을 허용하고 있어 그 부분이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비가 불안한 시카고는 필라델피아의 공격진에게 취약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경기 흐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의 흐름은 필라델피아가 홈 2점을 바탕으로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시카고는 강력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반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는 수비 안정성과 지속적인 득점력으로 경기 후반까지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카고가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있지만 수비에서 실수로 인한 실점이 승패를 결정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필라델피아 유나이티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댈러스는 홈 경기에서의 성적이 불안정하며 특히 수비에서 집중력이 떨어져 실점을 자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는 페타르 무사와 안데르손 훌리오, 라밀로 등 활발한 움직임을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으나 수비의 불안정성과 찬스 전환율 부족이 항상 문제로 작용합니다.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더라도 실점이 반복되며 이번 경기에서도 이 점이 부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LAFC는 공격에서 꾸준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드니 부앙가와 데이비드 마르티네스, 팀 틸만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컵 대회와 원정 경기 일정으로 인한 체력적인 부담이 경기 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아론 롱과 로렌초 델라발레의 부재로 수비 조직이 약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AFC는 빠르고 효율적인 공격 전개로 여전히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홈 2점이 있는 댈러스와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원정에 나서는 LAFC의 대결로 양팀 모두 공격력은 강하지만 수비에 대한 불안이 존재합니다. 댈러스는 득점력은 충분하지만 수비에서의 실수로 승리를 쥐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LAFC는 공격에서의 효율성을 통해 댈러스의 수비 허점을 공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체력적 부담이 있을지라도 LAFC는 여전히 더 높은 수준의 결정력을 가지고 있어 후반전에서 댈러스를 압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LAFC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휴스턴 다이너모는 최근 몇 경기에서 홈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측면 공격과 세트피스를 활용한 득점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제키엘 폰세와 아민 바시가 중심이 되어 공격을 이끌고 있으며 후반전 득점력도 좋은 편입니다. 다만 후반에 실점률이 높아지며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여전히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격 자원 중 넬슨 퀴노네스의 부상은 다소 아쉽지만 다른 핵심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어 전술적 완성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세노세 어스케이크스는 원정에서도 꾸준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으며 크리스티안 에스피노자와 키초 아랑고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팀의 공격 전개는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다양한 공격 루트를 통해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드한 상황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역전 상황을 자주 허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수비 불안이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에 휴스턴의 공격을 막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의 공격력이 맞붙는 경기로 후반 집중력과 세트피스를 활용한 휴스턴의 우위가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세노세는 공격에서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며 위협적이지만 수비 집중력의 부족이 문제입니다. 반면 휴스턴은 홈에서 후반에 득점을 올리는 능력이 강하며 이를 통해 세노세를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휴스턴 다이너모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내슈빌 SC는 홈에서 매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9경기 동안 무패를 기록하면서 수비와 공격에서 모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샘 서리지가 득점력을 발휘하고 하니 무우타르가 팀의 중심으로 활약하며 공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이컵 시펠버그의 측면 돌파와 빠른 연계 플레이는 내슈빌의 공격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후반 집중력과 마무리 능력이 특히 두드러지며 홈에서의 자신감은 더욱 큰 강점이 될 것입니다. 결장저 없이 이상적인 스쿼드로 경기에 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슈빌은 이번 경기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올랜도 시티는 최근 컵 대회와 리그에서 모두 강력한 공격력을 자랑하며 루이스 무리엘, 마르틴 오에다, 이반 앙굴로의 삼각편대가 중심이 되어 강한 전방 압박과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랜도는 체력적 불리함을 안고 이번 원정 경기에 나서게 되며
사흘 전에 긴 연장전 경기와 핵심 미드필더인 세자르 아라우호의 결장이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체력 소모와 중원에서의 불안정성은 후반에 들어가면서 점점 더 드러날 가능성이 크며 수비 집중력 저하와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내슈빌이 홈에서 경기를 주도하는 흐름이 될 것이며 빠른 공격 전환과 후반 집중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 가능성이 큽니다. 올랜도는 초반에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으나 체력적 부담과 핵심 미드필더의 부재로 후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슈빌이 올랜도의 약점을 공략하며 결국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알 솔트레이크는 최근 경기력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진에서 아가다와 루나가 득점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외 자원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격 루트의 다양성이 떨어집니다. 수비는 자베인 브라운의 부상과 골키퍼 맥메스의 부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며 원정에서 특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선제 실점 시 회복력이 약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어 경기를 장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미네소타 유나이티드는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켈빈 예보아와 타니 올루아세이가 득점에서 확실한 역할을 하며 로빈 로드의 미드필드 조율과 그레셀의 수비 보강은 팀의 전반적인 밸런스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네소타는 원정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실점 후에도 빠르게 대응해 득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수비적인 안정감과 경기 후반 집중력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맞대결에서 홈팀인 레알 솔트레이크는 여전히 공격 루트의 제한성과 수비 불안정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미네소타는 전방의 화력과 조직적인 수비로 강한 모습을 보이며 특히 후반전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미네소타 유나이티드가 수비의 안정성과 득점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예상 결과는 미네소타 승리입니다. 밴쿠버 화이트캡스는 홈에서 강력한 전력을 자랑하며 공격에서는 브라이언 화이트와 토마스 밀러의 득점력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 2골 이상을 기록하는 경기가 잦고 상대적으로 수비 불안이 있지만 공격에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 라인이 활발하게 돌아가며 제이던 넬슨과 밀러 등 보조 득점원들이 팀의 전개에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 전개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 수비의 공백과 미드필더 라이언 골드의 결장으로 경기 운영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홈에서의 전반적인 상승세는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세인트루이스는 원정 경기에서 실점이 많고 공격의 효율성이 낮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주안 클라우스와 시몬 베어는 개별적으로 득점 능력이 있지만 팀의 공격은 롱볼 전개와 역습 패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밴쿠버처럼 간결한 패스와 슈팅 정확도를 가진 팀에게 취약할 수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라인을 내려서 버티는 방식이지만 밴쿠버의 빠른 공격 전개와 다양한 득점 루트를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원정에서의 실점이 많은 점과 공격의 다양성이 부족한 점이 큰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홈 경기에서의 강점을 살리는 밴쿠버는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인트루이스가 그들과의 격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공격과 수비에서 균형이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밴쿠버의 대승이 예상됩니다. 밴쿠버 승리가 가장 유력한 결과일 것입니다. LA 갤럭시는 최근 흐름이 좋지 않으며 특히 중요한 미드필더인 리키 푸치의 부상으로 중원의 연결과 경기 조율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않고 개인적인 돌파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최근 몇 경기에서 패스 전개와 최종 마무리에서 집중력 부족이 나타나며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력적 부담과 홈에서의 실점률 상승은 큰 위험 요소입니다. 후반전 들어 집중력이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는 갤럭시는 원정 경기에서 상대팀의 강력한 압박에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면 콜로라도 래피즈는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공격의 다채로움과 균형 잡힌 전술이 눈에 띕니다. 라파엘 나바로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은 여러 선수들이 고르게 득점에 기여하며 팀의 안정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디옴데 바색과 오미르 페르난데스도 활발한 공격 전개와 득점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 갤럭시의 허술한 수비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체력적 우위와 최근 흐름에서의 차이는 콜로라도에게 중요한 이점으로 작용하며 특히 후반전에서 갤럭시보다 더 좋은 활동량과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갤럭시의 공격은 다소 단조롭고 수비 불안이 지속되며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후반 집중력 저하와 중원에서의 약점은 콜로라도의 다양한 공격 패턴에 취약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콜로라도는 균형 잡힌 전술과 전방에서의 다채로운 득점 자원을 통해 갤럭시의 수비를 뚫을 가능성이 크고 후반전에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콜로라도 래피즈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샌디에이고는 올 시즌 MLS에 새로 합류한 팀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전력을 정비하며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안데르스 드라이어, 이르빙 로사노, 코리 베어드 등의 든든한 공격 자원들이 활약하고 있으며
팀의 전방 압박과 빠른 측면 공격은 상대에게 강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 평균 1.7골 이상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득점력을 보이고 있고 수비 역시 평균 1골 이하로 잘 유지하고 있어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세컨드 볼을 노리는 적극적인 압박과 중거리 슈팅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초반부터 기선 제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포틀랜드는 원정에서 기복을 보이며 불안정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원정 득점은 경기당 1골이 채 되지 않으며 실점은 1.5골 정도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수비의 불안은 여전히 문제이며 특히 롱볼과 세트피스에 의존하는 스타일이 샌디에이고의 강한 압박과 맞물리면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진에서는 케빈 켈시와 안토니가 활약하지만 원정 성적에서 수비적 약점이 크게 드러나고 있어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샌디에이고는 홈 경기에서 안정적인 공격과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팀입니다. 포틀랜드의 원정에서의 수비 불안과 공격의 기회 창출 능력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했을 때 샌디에이고가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꾸준한 찬스를 만들어가며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 오늘 해외 축구 경기 분석 모두 꼼꼼하게 해드렸습니다.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며 혼자 분석하기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댓글을 통해 무료픽 멤버방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